각하 3번 배웅할 방송 다스베이다 제 130회 방역 3.5단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저 유일한 관객입니다. 인사하셔야 되고요. 예, 아이 반갑습니다. 저 유일한 관객이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해해야 나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코로나 뭐 감염될 걱정이 하나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예.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 만에 백수로 돌아오신 겁니까 이게? 학생 운동할 때까지 포함하면 거진 한 50년 된 셈이죠. 50년 만에 그냥 순전히 완전한 개인 시간을 가지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요새 늦잠을 자도 되고 예, 좀 자유로운 몸이 이제 됐습니다. 요즘 난리예요.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는 뭐 코로나도 이제 조금 수그러들기 시작하는 것 같고 부동산도 조금 이제 잡혀가는 것 같고 그런 대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다시 추미애 장관 건 들고 나왔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하는 업무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모르겠는데 검찰 여러 가지 개혁안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다루고 자녀들 문제 가지고 다루는 거 보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면 좋은데 카투샤는 뭐 한참 얘기하다가 그게 뭐 잘 안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 또 따님 또 뭐 얘기 들고 나오고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가. 이게 내년 보궐선거에 좀 유리한 국면 만들고 그래서 결국 정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건 꿈이죠, 꿈.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도 참패했던 거 아닙니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진정성이거든요. 저는 정치를 오래 해봐도 느끼는데 저렇게 해갖고서는 그 좋은 지지를 받지는 어렵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제일 그 투기 대상이 되는 지역, 그런 지역에 2번씩이나 이렇게 그 투기 투자를 한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서 그 공인으로서의 그 자세는 아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요? 뭐 이름까지 뭐 그런 일은 아니고 다 뭐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은 대표님이 현역에 계실 때 여러 논란이 있는데 보편 지급으로 관철시킨 장본인 아니십니까? 근데 이번에 맞춤형으로 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1차, 2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이번이 이제 4번째 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추경이 전부 다 그 코로나 대응 예산이거든요. 예. 첫 번째 예산도 초기 코로나 때문에 그 긴급하게 이제 추경을 편성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맞으면 그 지원금으로 그게 이제 1차라고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1차라고 그랬죠. 네. 신속하게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선별하는 시간을 많이 걸리고 기준도 애매하고 그래서 신속하고 보편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그건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이죠. 예.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정책으로 이제 해준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경제 중에서 약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고용 안정이라든가 그건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취약한 분야부터 이제 분야별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직전에 했던 것은 그 현기증이 막 생기니까 병원에 가서 영양제 맞는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아주 약한 분야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아주 어려운 분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게 벌써 코로나가 8개월째가 되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긴급 구조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원 자금이 아니고 구조 자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차, 2차 하니까 자꾸 선별이냐 100%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성격이 다른 겁니다. 4차 추경의 그 목적에 맞게 지급이 된 것이다 이번에는.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1차, 2차로가 아니고 지난번 거는 경제 소비 촉진 정책으로 내놓는 거고 이거는 3단계를 안 가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수록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영세 상인이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긴급 구조 자금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점심 먹으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굉장히 반가워해요. 제가 오늘 오니까 5팀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갈 때는 2팀밖에 안 왔었다는. 그 집이 하루에 점심에 20팀은 그 팔아야 장사가 되는 집인데 하루에 2팀, 3팀이 온다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한계점에 왔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간당간당하는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구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긴급성이 있고 그리고 3단계로 가면은 정말 준전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긴급 구조 예, 이렇게 긴급 이해해야 구조입니다. 된다. 예. 이 성격 구분을 해주시니까 또 확 이해가 돼버리려고 지금 어때요? 이해했답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붙이는 게 좋을 것 그 같아요.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다. 예, 예. 성격이 다르다. 다른 거죠. 단어부터 다르게 정의해야 사람들이 다르게 인식하는데 처음부터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프레임이 잡히니까 예, 바로 선별 보편으로 들어가 예, 버렸죠. 필요 없는 논란을 하고 있는 거죠. 빨리 지급해 줘야 됩니다. 맞춤형을 찾는다고 시간 끌고 그러면 안 되고 1차 때보다도 지금 더 어려워진 상황에 왔거든요. 빨리 지원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깔끔해. 어때? 저기가 만족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의사 국가고시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이제 뭐 집단적인 그 행동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최소한도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응급실하고 중환자 시설은 안 한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선입니다. 의사로서의 본질을 완전히 망각한 일이라서 그거는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의료법상에도 진료 거부 행위는 특히 응급실 진료 거부 행위는 절대로 허용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거부한다 글쎄요. 우리 국민들은 시험 거부한 사람을 구제해줘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훨씬 많을 겁니다. 네, 그래요. 여론조사 결과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또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 장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구제는 해주긴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엄하게 좀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주긴 주되 당장은 아니고 일단은 엄하게 예, 엄하게 해야 됩니다. 엄하게 하고 그분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반성하고 할 때 수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응급실 거부한 거를 그 승리의 전리품처럼 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냉정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거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료 행위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공수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7월 15일부터 법이 발효하기로 됐는데 오늘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이제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매듭 짓 걸 매듭을 짓고 그렇게 해야지 우물우물 시간 끌면 안 된다. 시간도 문제거니만 기본 입장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먼저 단호하게 세우고 세우고 언제까지 해라. 어. 안 한다면 국민들에게 이렇게 불가피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상황인데 법을 선택적으로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는 걸 공당이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당이라고 하는 건 설령 자기가 반대했다 하더라도 그 법은 지켜야 그 공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언제까지 계속 야당만 할 겁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어떻게 보세요? 언론에 잘 얘기를 안 하던데 그분의 그 할아버지 조부 예. 조부이신 그 김종인 대표의 조부요. 예, 그분이 60년대 잠깐 동안 정치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그분이 이끌던 당이 국민당입니다. 아. 그때 그분이 할아버지를 연상하시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기본적으로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들이 지향하는 그 정책, 노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당명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만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국민을 위해서 자기들의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그 당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김종인 위원장은 대선에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말거리가 생길 소지는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순간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새 정치권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소지를 제공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아, 그런 소지를 제공했다. 대선이 1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긴 시간 남은 겁니다. 우리 정치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뭐 많이 바뀝니다. 1년 반 동안에 한 두세 번의 이제 맞은 파도가 이제 올 텐데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지를 주기도 했지만 그런 소질도 있는 분 아닙니까? 어느 순간 본인이 나오겠다고 할 만한. 지난번에도 한번 출마를 그러니까요. 하려고 했었죠. 예. 예, 지난 대선 때도 바로 직전에. 예, 그랬죠. 네. 근데 뭐라고 할까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흔쾌하게 물러나고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정치 오래 하신 분하고 저녁을 했는데 그분이 나도 당신처럼 좀 흔쾌하게 물러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찬들. 자, 한 두세 번 파도가 온다고 하시니까 지금은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엎치락뒤치락 하는 국면 아닙니까? 이 두 주요 후보만으로 끝까지 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치 대표님, 잠깐만 저희가 디너쇼라 라면을 좀 먹어야 됩니다. 그래. 네. 그래서 아니 라면 갖고 디너쇼를 하는 데가 있어요? 정치하면 느끼는 건데 아주 큰 바다에서 파도 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잔잔했다가도 또 큰 파도가 오고 또 넘어가면 또 파도가 오고 끊임없이 이제 파도가 다가오는 건데 금년 가을부터는 계속 선거입니다. 내년 지방자치 보궐선거도 있고 또 내부적인 경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마다 이렇게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제 바람은 이 모든 그 파도 타기를 개혁 진영에서 잘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절실하죠. 이렇게 집권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저도 전당대회 나갈 때부터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대표가 되자마자 2년 동안 객관적인 시스템 공천을 하고 당을 현대화시켜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당원 투표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네. 당원들의 의사를 그렇죠. 그때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야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다행히 국민들께서 잘 평가를 해주셔서 아주 지금도 참 국민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꼭 이제 보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선에 계속 계셔야지. 요즘 지필 하신다면서 지필. 예,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유신 때부터 시작해서 거진 50년을 이제 민주화 운동하고 정치하고를 이제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한 번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고록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인전 아닙니까? 위인전. 아니, 이제 저는 현실 정치에서는 떠났으니까 그래도 우리 개혁 진영들이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은 뭐 국민으로서 당연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격주에 한 번씩 마실 나오듯이 여기 나오세요 그러면. 할 일도 없으신데. 아니, 할 일이 많다니까. 예, 그동안에 우리 김어준 총수가 아주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인터뷰를 잘 안 하는데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딴 데는 못해도 다수배 대는 나가서 인사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직위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총리, 의원, 대표 뭐라고 불리실 때 제일 와닿아요?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기본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는 이해찬 전 의원. 저는 이해찬 총리라고 부를 때 제일 와닿거든요. 맞아. 그런 분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는 안 돌아오실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요새 저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하는데 맨날 벌쓰다가 해방된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요즘에 어디 섬이나 이런 데로 여행을 좀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낚시가 잘 돼요.
낚시가 잘 돼. 옛날에는 헛땅 치는 수가 많았는데 요새는 갈 때마다 좀 잡아요. 그거 보면은 고기들도 그만둔 줄 아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이낙연 대표 임기가 3월인가에 끝나고 그 후에 대선 관리용 지도부가 필요한데 그때 잠시 돌아와서 비대위원장 이런 거 하시면 딱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원 당규상에 임시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당 대표는 사표를 내게 되면 이제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새로 선출하도록 그렇게 당규에 맞춰서 당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철저하게 강조하는 게 당이 체계적인 민주적인 그 운영이 가장 좋은 리더십이다. 당원 당규가 좀 고치면 되죠.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대의원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합당하지 않은 거 가지고는 응하지 않거든요. 전당원 투표에 붙여가지고 이해찬 비대위원장으로 잠시만 복귀해 가서 대선만 관리하라고 당원들이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아니 앞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쯤 되면 예. 3월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민주적인 당 운영 그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모든 걸 민주적으로 해가지고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니까 예. 두고 보기로 하고 이낙연 그 대표 이재명 지사 두 양반이 뭐 잘하는 점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요런 점은 좀 조심해야 된다. 한 발 떨어져서 이제 선배로서 하신 말씀 없어요? 아직은 제가 이제 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그만둔 지가 불과 뭐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두 사람의 장단점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건 이제 그 신중하고 조심해야죠. 하고 싶은 말이 있긴 있으시죠, 두 사람에 대해서. 많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때와 장소를 가려서 이제 해야죠. 다음 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년에 보궐선거 뭘 조심해야 됩니까? 내년 보궐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나 지방자치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세심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잘 밟아야 되고 방향도 잘 제시해야 되고 인물도 이제 잘 이렇게 해야 되고 유권자들하고 이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굉장히 섬세해야 됩니다. 박영선, 추미애 이런 분들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잖아요. 그분들도 아주 적합한 인물이고 그 외에도 몇 분이 이제 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거거든요. 경쟁에서 흩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경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과정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선거를 굉장히 많이 치러봤지 않습니까? 30년 동안의 선거를 뭐 한 20번 가까이 제가 이제 직접 출마했거나 관리했거나 뭐 깊이 참여했거나 이제 그랬는데 그런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개혁 진영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국힘당에서 누가 제일 위협적입니까? 특별하게 부각되는 사람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쪽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일종의 바다라고 보면 됩니다. 바다에 그 물이 차면은 배는 뜨게 돼 있는 거거든요.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우리 쪽 진영도 그 만조가 되고 그쪽 진영도 만조가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 유권자들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누가 뜨더라도 거기서 뜨긴 뜬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쪽 지지자들의 그 말하자면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가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대선 정도 되면 뭐 항상 1년 6개월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예. 네. 그 지지 기반이 없으면 몰라요. 그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누가 뜨고 싶어도 아니 물이 안 차는데 뜰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어떠세요? 한 달에 한 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가 또 출연료도 있습니다. 대표님 출연료 많이 주면 고려해보겠습니다. 계속 쓸까요? 그동안은 맥을 잘 짚어주시고 그 결정적인 역할도 많이 해주셔서 그 고마운 마음을 제가 잊지 않고 그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출연료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